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제11대 도의회는 마지막 회기를 갖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짓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해외 항공편이 정기 취항합니다. 주간 이슈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주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오영훈 당선인 측은 이번 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일단 인수위 각 분과별로 제주도 실국별 업무 보고가 시작되고 민선 8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또 오영훈 당선인이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제11회 제주도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과 다음 도의회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제주 출도착 해외 정기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첫 정기 노선은 제주 싱가포르로 오는 15일 운항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등 주 3회 운항합니다. 호국 봉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펼쳐집니다. 16일 신상공원에서 11회 6.25 전쟁 호국영웅 4인과 호국영령 합동 추념식이 열리고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향군인회가 주최하는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임시 가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18층짜리 오피스텔 건설 현장.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이곳 3층에서 작업을 하던 62살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출근을 하러 이렇게 걸어올 때 그 발판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다음 출근하고 나서 오전에 소방차랑 구급차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A씨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철거 담당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0여 명과 함께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99억 원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돼가지고 공사 관계자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시행 전부터 탈도 많았었죠. 여러 치안 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독립성과 제도적 보완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각종 범죄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정 구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범죄 다발 지역이란 뜻입니다.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을 예측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나가 CCTV 설치가 안 된 범죄 사각지대를 살핍니다. 유흥주점도 많고 일반 식당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경찰은 치안 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게 방법 예산을 들이고 이런 유기적인 협업으로 방법용 CCTV 172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쪽엔 주치자만 따로 보는 전담 병상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치료가 필요한 취객들을 따로 분리해 24시간 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대응할 구역을 마련한 겁니다. 단순 주치자로 해서 보호를 하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 와서 뇌출혈이 이제 발견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간 적도 있고. 모두 지난해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자치경찰이 뭐냐고 되묻는 반응도 있을 만큼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소한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이 치안 문제 발굴과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도 올 들어서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년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 충북경찰 3,800여 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인력까지 약 2천여 명입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은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같은 국가직 경찰이라도 자치경찰 사무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 경찰청과 인사권을 나눠쥐고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경찰 공무원 사이에서의 갭이 생겨버렸죠. 위원회 지휘 감독을 받는 도경찰청장, 지구대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통상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간을 들여 기획형 치안 정책을 끌어낼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줬을 때는 예산도 주고 인력도 주고 조직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하면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업무, 삼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섬진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수준이어서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 공급에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 수어댐입니다. 수어댐 수위가 5m 넘게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은 이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어댐의 담수량은 1,200만 톤, 전체 조수율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 유역 평균 강수량은 220mm로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섬진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의 양도 하루 기준 취수량의 25% 수준인 9만 톤에 불과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질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전반에 걸친 그 물순환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물 사용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치 못한 그 물량을 취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어댐 조수율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어댐 담수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용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어댐에서 하루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산단으로 공급되는 용수가 34만 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최근 유역별로 갈수 예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장공사도 광양만권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처리를 통한 용수 재이용 등 수요 절감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좀 사이클을 바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몇 차례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좀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물을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유난히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물 관리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아침 출근길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좁혀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비구름이 머물면서 날이 선선하겠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은 밤사이에 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날이 꽤 서늘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3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추자도와 우도는 주로 오전에, 그 밖에 도서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도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수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청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고객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중고전화기를 가로챈 혐의로 20대 통신사 직원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고객 2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팔아주겠다며 받은 중고전화기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에 따라 미입국과 불법 취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무비자로 제주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미입국과 불법 취업이 늘어날 걸로 보고 미입국에 대비한 여객선과 어선은 물론 외국인 선원의 불법 취업을 단속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 해경에 붙잡힌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은 22명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내 주요 항포구와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연계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동위치 발신 장치 등 장비를 총동원해 모든 선박 운항 상태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30건입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을 앞두고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